당신 요새 피곤하지? 이거 마셔. 토요일 밤 어두운 산길이었습니다. 트럭 안에서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옥은 음료를 집어 원샷으로 마셔버렸어요.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가 멀쩡했어요. 당신 졸리지 않아?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은데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상한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수면제를 탔는데 30분이면 깊이 잠들어야 하는데 왜 아내가 멀쩡한 걸까요? 왜요? 제가 졸려야 하나요? 미옥이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미옥은 부엌에서 아들 준영이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란말이를 예쁘게 돌돌 말아서 접시에 담으면서 미옥은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6살 준영이가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준영아, 어린이집 갈 준비 다 했어? 미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응, 엄마, 나 가방 다 쌌어. 준영이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여있던 남편 박철수의 휴대폰을 준영이가 만졌습니다. 아이들은 늘 그렇듯이 반짝거리는 물건에 손이 가는 법이죠.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켜지면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된 목소리였어요. 이번 주말이야. 보험도 3년이나 넣었고.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미옥의 손이 멈췄어요. 들고 있던 국자에서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면 되는 거지? 또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고아 출신이라며? 찾을 사람도 없잖아. 미옥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아 출신. 그건 자신을 말하는 거였어요. 미옥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한테만 그 이야기를 했었죠. 세상에서 오직 남편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는 여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뭐야? 준영이가 휴대폰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만. 미옥이 황급히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샤워하던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미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어 녹음을 껐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깜짝 놀랐네. 괜찮아. 미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준영이는 엄마 표정이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서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신발 신어. 어린이집 늦겠다. 미옥은 아들을 재촉하며 휴대폰을 다시 소파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철수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어요. 왜 그래? 무슨 소리 안 났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괜찮아요. 미옥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야지. 다치면 어떡해.
철수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놓인 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확인하더니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어때? 철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미옥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까 들었던 녹음 소리뿐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이야. 보험도 3년이나 넣었고 고아라며 찾을 사람도 없잖아. 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남편이 모르는 여자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보험을 3년이나 넣었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미옥은 준영이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미옥은 준영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세게 안아? 준영이가 물었어요. 그냥 우리 준영이가 너무 예뻐서. 미옥은 아들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준영이가 교실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뒷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봤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빨리 가. 늦었어. 준영이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엄마 이따 올게. 미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옥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 저장된 그 녹음 파일. 저게 대체 뭘까? 왜 여자 목소리가 들렸을까? 보험은 또 무슨 의미일까?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벌써 출근하고 없었어요. 미옥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김미옥의 인생에서 이날은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미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아침에 들었던 그 녹음 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번 주말이야. 보험도 이미 3년이나 넣었고 보험이라는 단어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미옥은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 철수가 쓰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정비소 관련 서류, 공과금 고지서, 그리고 보험 증권들이었습니다. 미옥은 서류를 하나씩 꺼내 살펴봤어요. 첫 번째 보험 증권을 펼쳤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피보험자 이름 김미옥, 사망보험금 10억 원. 두 번째 증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보험자 김미옥, 보험금 5억 원. 세 번째는 8억 원, 네 번째는 12억 원이었어요. 미옥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30억 원이었습니다. 30억이라고? 미옥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보험증권의 가입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6년 전이었어요. 준영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보험을 추가로 들었더군요. 가장 최근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미옥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웃으며 말했었죠. 미옥아, 보험 하나 더 들자.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혹시 모르잖아. 또요? 벌써 여러 개 들었는데. 미옥이 물었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야지. 특히 당신은 몸이 약하잖아. 혹시라도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남편은 그렇게 다정하게 말했었어요. 미옥은 의심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걱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옥은 보험 증권을 움켜쥔 채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토할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왜?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미옥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화장실에 미옥의 떨리는 숨소리만 울렸어요. 하루 종일 미옥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도 먹지 못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저녁은 뭐야? 철수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미옥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미옥은 남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안 먹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 낮에 속이 좀 안 좋아서요. 그래, 무리하지 마. 내가 설거지 할게. 철수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지금은 그 다정함조차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영이를 재우고 미옥은 침대에 누웠어요. 옆에서 남편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옥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남편 옆에 있는 휴대폰을 조심히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영이 생일이었거든요. 휴대폰을 켜고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여러 개가 있었어요. 미옥은 이어폰을 꽂고 하나씩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자고. 산길로 드라이브 가는 거야. 사람 없는 곳으로.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수면제는 준비했어? 응. 평소에 먹는 피로회 복제에 타서 줄 거야. 30분이면 깊이 잠들 거래. 에어백은? 벌써 조작해뒀어. 작동 안 할 거야. 블랙박스도 며칠 전에 뺐고. 미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며? 친척도 없지? 여자가 물었습니다. 응. 그래서 좋은 거야. 수정아, 걱정하지 마. 완벽한 사고로 보일 거야. 수정? 불륜 상대의 이름이 수정이었습니다. 보험금 30억 받으면 우리 제주도 가서 살자. 카페나 하나 차리고.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내 빚도 다 갚고 새 출발하는 거야. 미옥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이어폰을 뺐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깰까 봐요. 화장실로 들어가 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난 혼자야. 미옥은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만 믿고 살았는데 그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번 주말, 녹음 파일에서 남편이 그랬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실행한다고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앞으로 닷새 남았습니다. 미옥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갑고 딱딱한 타일 바닥이 온몸에 닿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요? 녹음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어떡하죠? 더 빨리 실행할지도 모릅니다. 미옥은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지만 준영이를 생각했습니다. 6살 아들. 엄마 없이 어떻게 살까요? 안 돼. 죽으면 안 돼. 미옥은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준영이를 위해서라도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옥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남편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을 밤새 듣고 또 들었습니다. 들을수록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어요. 남편 철수와 이수정이라는 여자의 관계는 6년이나 됐습니다. 미옥이 준영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준영이 나이만큼 바람을 피운 셈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중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경마는 어때? 수정이 물었어요. 아, 이번 주도 다 날렸어. 빌어먹을. 철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채 이자는 어떡하려고? 이번 달 이자만 300만 원이야. 원금은 3천만 원이고. 미옥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사채까지 썼다니요. 그것도 3천만 원이나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한다니까. 보험금 받으면 다 해결되잖아. 수정이 말했어요. 알아,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하기로 했잖아. 산길로 드라이브 가는 거야. 수면제는 확실해? 걱정 마. 약사 친구한테 받았어. 평소에 마시는 피로회복제에 타면 맛도 모를 거야. 미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니요. 아침 식사 후 남편은 출근했습니다. 미옥은 준영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남편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철수가 운영하는 정비소까지 멀찌감치 떨어져서 걸어갔습니다. 정비소 앞 카페에 앉아 창밖을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여자 한 명이 정비소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정이었습니다. 미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철수와 수정이 함께 정비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둘은 근처 카페로 걸어갔어요. 미옥이 앉아있는 바로 옆 카페였습니다. 미옥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그 카페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둘이 앉은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요즘 사채업자들이 자꾸 전화해. 미치겠어.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이번 주말 지나면 다 끝나잖아. 수정이 달래듯 말했어요. 그래. 보험금 30억 받으면 빚 다 갚고 우리 제주도 가자. 당신이 하고 싶다던 카페 차리고. 정말? 오빠 약속했다? 그럼. 바닷가 보이는 예쁜 카페.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수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도 따라 웃었어요. 미옥은 그 모습을 보며 손에 쥔 커피 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잔이 깨질 것처럼 세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사람들, 내가 죽으면 행복하게 살겠다고. 미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에 미옥은 다시 정비소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엔 정비소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창문 너머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철수가 트럭 앞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미옥은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직원 한 명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미옥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아, 죄송해요. 길을 잃어서요. 여기 정비소 뒤쪽인데요. 아, 그렇군요. 실수했어요. 미옥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들킬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옥은 준영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아들을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준영이가 보고 싶었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준영이를 씻기고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준영이가 스르르 잠들자 미옥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미옥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철수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옥은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번 주까지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독촉 전화였어요. 전화를 끊은 후 철수가 한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옥은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 날 죽여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야.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결혼하고 7년.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준영이 아빠였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미옥은 30억짜리 보험금에 불과했습니다. 미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준영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주말이 오기 전에 미옥은 무언가 해야 했어요. 수요일 새벽 3시였습니다. 미옥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어요. 아파트 15층이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까마득하게 먼 거리였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의 계획도 배신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미옥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엄마,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옥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준영이가 눈을 비비며 베란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영아, 왜 앉아? 엄마가 없어서 깼어. 엄마 여기서 뭐해? 준영이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엄마가 바람 좀 쐬려고. 미옥은 서둘러 베란다 문을 닫고 아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같이 자자. 그래, 우리 준영이. 같이 자자. 미옥은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옆에 누웠어요. 준영이는 금방 다시 잠들었습니다. 미옥은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돼.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떡하지?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옥은 식탁에 아침 식사를 차렸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넘어가지 않았어요. 엄마, 왜 밥 안 먹어?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배가 안 고파서 그래. 엄마 아파? 아니야, 괜찮아. 미옥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준영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밥을 먹었어요.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길이었습니다. 미옥은 준영이 손을 평소보다 더 꽉 잡았어요. 엄마 아파. 너무 세게 잡아. 아, 미안해. 미옥은 손을 살짝 풀었지만 여전히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미옥이 갑자기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준영이를 제일 사랑해. 엄마, 왜 자꾸 그래? 오늘 이상해. 준영이가 엄마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그냥 우리 준영이가 너무 예뻐서.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준영아,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준영이가 교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미옥은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린이집을 나온 미옥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미옥 씨? 맞죠? 고개를 들어보니 송영이었습니다. 준영이 어린이집 엄마 중 한 명이었어요. 가끔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아, 네. 영희 씨. 여기서 우연히 만나네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영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옥 얼굴을 찬찬히 봤어요. 미옥 씨,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눈 밑에 다크서클 엄청 짙으신데요.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나 봐요. 영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미옥 씨. 영희가 깜짝 놀라 휴지를 건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미옥은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옥은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말을 하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이상한 얘기 할 텐데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미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갑자기 토할 것 같았거든요. 변기 앞에 앉아 한참을 구역질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토할 것 같았어요. 영희가 화장실까지 따라왔습니다. 미옥 씨, 괜찮으세요? 네. 잠깐만요. 미옥은 물로 입을 헹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영희 씨, 저 사실은요. 미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정말이에요. 녹음 파일도 있어요. 보험금을 노리고 이번 주말에 사고로 위장해서 저를. 미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희는 잠시 말없이 미옥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미옥 씨, 진정하세요. 증거가 있다고요? 네. 남편 휴대폰에 녹음이.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옥 씨, 우리 남편이 형사예요. 네. 미옥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바로 남편한테 연락할게요.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영희는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미옥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영희는 미옥을 데리고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시간 돼?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지금 만날 수 있어? 알았어. 30분 후에 갈게. 영희는 전화를 끊고 미옥을 안심시켰어요. 괜찮아요. 우리 남편 오면 다 얘기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미옥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30분 후 한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영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동석입니다. 동석이 미옥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강력반 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김미옥이에요. 미옥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영희한테 대강 들었어요. 남편분이 부인을 해치려 한다고요? 동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정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말하면 미쳤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증거가 있나요? 네, 녹음 파일이 있어요. 미옥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옮겨놓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어폰을 나눠 끼고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이야. 보험도 3년 넘게 넣었고, 수면제는 준비했어? 응. 피로회복제에 타서 줄 거야.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동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얼굴이었는데 녹음을 들으면서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동석이 말했어요. 정말요? 미옥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습니다. 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현행범으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행범이요?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 체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명할 여지가 없거든요. 동석은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에서 이번 주말이라고 했죠? 네.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거예요. 산길로 드라이브 간다고 했고요. 혹시 남편분이 평소에 자주 가는 곳 있나요? 가끔 북한산 쪽으로 드라이브 가자고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통화 기록부터 확보해야겠어요. 동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당장 움직이겠습니다. 미옥 씨, 일단 집에 가서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남편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혹시 남편이 이상하게 굴거나 위협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동석은 작은 기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발신기예요. 주말에 차 타시기 전에 켜세요. 그럼 우리가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미옥은 발신기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시민을 보호하는 게 경찰 일이니까요. 동석은 다시 자리에 앉아 미옥을 바라봤어요. 미옥 씨, 위험할 수 있어요. 남편분이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조심할게요. 아드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말에 시어머니 댁에 맡길 거예요. 평소에도 가끔 그랬거든요. 잘 생각하셨어요.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죠. 동석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팀원들이랑 회의하고 작전을 짜겠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형사님. 미옥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녁 무렵 미옥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미옥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오세요. 손 씻고 오세요. 미옥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미옥은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당신 주말에 온천 간다고 했죠? 응, 그래. 왜? 어디로 갈 건데요? 그건 깜짝 선물이니까 가서 알려줄게.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기대되네요. 미옥도 억지로 웃었어요. 속으로는 선물은 내가 준비했어라고 생각했지만요. 미호가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준영이 키우느라 좀 힘들었어요. 주말에 푹 쉬어. 온천 가서 스트레스 풀고. 철수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옥에게는 그 다정함이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미옥은 화장실에서 동석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토요일 온천 간다고 했어요. 장소는 안 알려줬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신기 꼭 챙기세요. 토요일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미옥은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미옥은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살아야겠다는 각오가 생겼어요. 준영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을 거예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어요. 미옥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5시쯤 눈을 떴는데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밤 아내를 죽일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미옥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살아야 해. 반드시. 작게 속삭이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남편 철수가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가더니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혼잣말이었지만 미옥에게 들렸어요. 마치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기분 좋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철수가 말했어요. 나 정비소 좀 갔다 올게. 저녁에 나가니까 트럭 점검해야 해. 네, 다녀오세요. 미옥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한 철수는 트럭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에어백선이 제대로 끊어져 있는지 확인했어요. 블랙박스도 빼놓은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오늘 밤이면 끝이야. 철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음료 홀더에 피로회복제 한 병을 꽂아 놓았어요. 평소 자주 마시던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면제가 들어 있었어요.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정아. 오빠, 오늘 밤이지?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지금 준비 다 끝났어. 내일 아침에 연락할게. 조심해. 밤이니까 더 완벽하게 해야 돼. 걱정 마. 사람도 없는 시간이야. 사고로밖에 안 보일 거야. 전화를 끊은 철수는 트럭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5시쯤 미옥은 준영이를 데리고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우리 준영이. 할머니 보러 왔구나. 할머니. 준영이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미호가 오늘 밤에 어디 간다고 했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준영이 아빠가 밤 드라이브 가자고 했어요. 온천은 내일 아침에 가고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밤길은 위험하니까.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미옥은 준영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세게 안았습니다. 엄마 아파. 미안해. 엄마가. 우리 준영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엄마 내일 와? 응, 내일 와. 약속이야. 미옥은 아들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댁을 나온 미옥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평소 즐겨 마시는 피로회복제를 한 병 샀어요. 똑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이걸로 살아남는 거야. 미옥은 음료를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벌써 저녁 6시였습니다. 미옥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차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푸짐하네.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운전하실 텐데 든든하게 드세요. 고마워. 저녁을 먹으면서 철수가 말했어요. 8시쯤 출발하자. 밤에 산길 경치 보는 것도 괜찮거든. 네, 알겠어요. 미옥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 반이었습니다. 미옥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동석 형사가 준 발신기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피로회복제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산 입구 근처 어두운 골목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동석 형사와 팀원 2명이 타고 있었어요. 형사님, 발신기 신호 대기 중입니다. 팀원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좋아. 밤이니까 더 조심해야 해. 신호 움직이면 바로 출발한다. 동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돼 있었어요. 미옥 씨 정말 용감하십니다. 그러게. 무사히 끝나야 할 텐데. 저녁 8시가 됐습니다. 철수가 차 키를 들고 말했어요. 자, 출발하자. 준비됐지? 네. 미옥은 가방을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트럭에 올라탔어요. 조수석에 앉으니 음료 홀더에 피로회복제가 꽂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준비한 거였어요. 수면제가 든 음료였습니다. 미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지금 출발하기 전에 안 갔어? 갑자기 급해서요. 금방 올게요. 미옥은 서둘러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이 한쪽 구석에서 담배를 피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재빨리 가방에서 자기가 산 피로회복제를 꺼냈어요. 그리고 트럭으로 돌아가 조수석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음료 홀더에 꽂힌 남편 음료를 빼고 자기 것을 꽂았어요. 단 3초도 안 걸렸습니다. 미옥은 다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다녀왔어요. 그래, 이제 출발하자. 트럭 엔진이 걸렸습니다. 전조등이 켜졌어요. 밤의 운명이 시작됐습니다. 트럭이 어두운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8시 거리에는 차들이 많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만 가끔 지나갔습니다. 철수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흥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밤 드라이브 오랜만이지? 경치 보면서 가자. 네. 미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요즘 내가 일 때문에 바빴잖아. 미안했어. 오늘은 당신한테 집중할게. 철수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미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산길이 이어졌어요.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철수가 음료 홀더를 가리켰어요. 저기 음료 있잖아. 하나 마셔. 당신 요새 많이 피곤하지? 미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네. 미옥은 음료 홀더에서 피로회복제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바꿔놓은 정상 음료였어요. 하지만 철수는 그게 수면제 든 음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한 번에 쭉 마셔. 시원하게. 철수가 권했어요. 미옥은 뚜껑을 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철수가 옆에서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마셔. 철수가 재촉했어요. 미옥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입에 갖다 댔어요. 꿀꺽, 꿀꺽, 꿀꺽. 원샷으로 다 마셔버렸습니다. 철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시원하게 마셔야지. 철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계획대로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내가 수면제를 다 마셨으니까요. 이제 30분만 지나면 철수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옥에게는 들렸지만 못 들은 척 했어요. 미옥은 가방 안쪽을 만졌습니다. 발신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안 볼 때 살짝 켰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지만 미옥에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한편 산길 입구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 안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형사님, 발신기 작동됐습니다. 팀원이 소리쳤어요. 좋아. 출발한다. 거리 유지하면서 따라가. 헤드라이트는 끄고. 동석 형사가 지시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트럭 안에서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분, 20분, 30분. 철수는 계속 운전하면서 힐끔힐끔 미옥을 쳐다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 미옥이 멀쩡했거든요.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셨으면 진작 졸음이 왔어야 했어요. 고개가 떨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말이 어눌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멀쩡히 앉아 있었어요. 당신, 졸리지 않아?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은데요. 미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음료 다 마셨잖아. 전혀 졸리지 않은 거야? 전혀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한데요. 철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상한데. 왜 안 졸려? 철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제가 졸려야 하나요? 미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옥은 빈 음료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다 마셨는데요. 왜 이상하다고 하세요? 너 정말 그거 다 마셨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당신이 원샷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마셨어요. 미옥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철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히 수면제를 탔는데 왜 아내가 멀쩡한 걸까요? 약이 가짜였나? 아니면... 철수는 급히 도로 옆으로 차를 세웠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어두운 산길 한가운데였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당신, 뭔가 이상해. 철수가 미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미옥은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정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너, 혹시... 철수는 뭔가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불빛이었어요. 경찰차였습니다. 철수는 백미러를 봤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불빛에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뭐야? 경찰이에요. 미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 경찰?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제가 신고했어요. 미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모든 걸 알아챘어요. 아내가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했고 함정에 빠뜨린 거였습니다. 미호가, 너...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차가 트럭 바로 뒤에 멈춰섰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트럭 안을 비쳤습니다. 철수는 백미러를 보며 당황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철수는 미옥을 돌아봤어요. 아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당신이 경찰을 불렀어? 네. 미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철수는 갑자기 손을 뻗어 미옥의 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안 돼. 미옥은 재빨리 몸을 피했어요. 철수의 손이 빗나갔습니다. 넌 죽었어야 했어. 왜 안 죽었어?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없었어요. 본색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그때 경찰차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 씨,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세요. 저희는 경찰입니다. 동석 형사의 목소리였어요. 철수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안 돼. 이렇게 끝날 수 없어. 철수는 갑자기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어요. 부르릉. 트럭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미옥이 소리쳤습니다. 도망가는 거야. 절대 안 잡혀. 철수는 산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전조등만 비추며 달렸어요.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멈춰요. 이러다 사고 나요. 미옥이 소리쳤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어요. 산길 커브를 돌 때였습니다. 앞에서 파란 불빛이 보였어요. 경찰차 2대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뭐야? 철수가 당황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트럭이 비틀거리며 멈춰 섰어요. 미옥은 안전벨트에 몸이 당겨졌습니다. 앞과 뒤 양쪽이 다 경찰차로 막혀 있었습니다. 총세되었어요.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트럭으로 다가왔어요. 박철수 씨, 차에서 내리세요. 도주할 곳 없습니다. 동석 형사가 트럭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철수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철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수정아. 오빠.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금 경찰이 날 잡으려고 해. 어떡하지? 오빠. 미안해요. 뭐? 무슨 소리야? 저도 경찰서에 있어요.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아까 형사들이 와서 데려갔어요. 오빠 미안해요. 전화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수정 씨, 진술 계속하시죠. 경찰이었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철수 씨,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차에서 내리세요. 동석 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어요. 경찰관 2명이 다가와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철수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철수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철수는 트럭 쪽을 돌아봤습니다. 미옥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옥은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당신은 내 목숨을 노렸어요. 미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람 목숨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준영이는요? 준영이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엄마 없는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요? 철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데려가세요. 동석 형사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철수는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옥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7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준영이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습니다. 동석 형사가 미옥에게 다가왔어요. 미옥 씨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용감하셨어요. 형사님, 고맙습니다. 미옥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안심하세요. 동석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나요? 아까 체포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에요. 그 사람도 공범인 거지요? 네. 진술 받아보니 처음부터 공모였어요. 둘 다 처벌받을 겁니다. 미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살아남은 거였어요. 미옥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동석 형사가 앞에 앉아서 진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미옥 씨, 언제부터 남편의 계획을 알게 되셨나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들이 실수로 남편 휴대폰을 건드렸는데 녹음이 재생됐어요. 미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이미 다 흘렸거든요. 그 후로 어떻게 하셨나요? 보험 서류를 확인했어요. 총 30억 원어치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제가 피보험자였고요. 남편분이 6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것도 아셨나요? 네. 녹음 파일에서 들었어요. 제가 준영이를 임신했을 때부터였더라고요. 미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6년 동안 속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옆 조사실에서는 철수가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 왜 부인을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다른 형사가 물었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비소 운영도 어렵고 도박빚도 있고. 철수는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 한 겁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30억 원 때문에 아내를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또 다른 조사실에서는 수정이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이수정 씨, 박철수 씨와 어떻게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철수 오빠가 다 계획한 거예요. 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녹음 파일에 당신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건 오빠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수정은 책임을 철수에게 떠넘겼어요.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동석 형사가 미옥을 밖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경찰서 밖에서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옥 씨, 영희가 달려와 미옥을 꼭 안아주었어요.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영희 씨, 고마워요. 정말. 미옥은 영희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영희가 미옥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어요. 보험금 30억 원을 노린 살인 미수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남편 박모 씨는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화면에는 경찰서로 끌려가는 철수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공범인 보험 설계사 이모 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미옥은 집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옥은 시어머니 댁에 준영이를 데리러 갔어요. 엄마, 준영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준영이 보고 싶었어. 미옥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미호가, 철수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니? 네, 어머님. 세상에, 내가 그 애를 잘못 키운 건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사람은 변하는 거니까요. 미옥은 준영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월세로 급하게 구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미옥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준영아, 아빠는 안 올 거야. 왜? 아빠가 멀리 가셨어. 한동안 못 와. 그럼 우리 둘이만 살아? 응, 그래. 미옥은 슬픈 표정으로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밤이었습니다. 준영이를 재우고 미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미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옆에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별을 보며 미옥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남았어. 나 살아남았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앞이었어요. 미옥은 영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철수는 계획적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수정은 살인 미수 방조 및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미옥은 방청석에서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미옥 쪽을 돌아봤어요. 미옥아, 미안해. 작게 말했지만 미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영희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미옥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옥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펜을 들고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미옥. 7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유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준영이가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엄마 왔어. 미옥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준영이가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 나중에 우리 큰 집 살 수 있어? 응, 언젠가는. 미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산이라곤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에 준영이를 재우고 미옥은 편의점에 갔어요. 우유를 사러 갔다가 로또 판매대 앞에 섰습니다. 한 번만 믿어볼까? 미옥은 5,000원을 내고 로또 한 장을 샀습니다. 별 기대 없이 가방에 넣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로또 추첨 방송이 나왔습니다. 미옥은 우연히 그 방송을 봤어요. 가방에서 로또를 꺼냈습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혼잣말을 하며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가 맞았어요. 두 번째도 맞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미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섯 번째 번호까지 모두 맞았습니다. 이럴 수가. 미옥은 텔레비전 화면과 로또를 번갈아 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당첨금 30억 원. 미옥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미옥 씨?
영희 씨, 왜요? 무슨 일이에요? 로또에 당첨됐어요. 네, 얼마요? 30억이요. 전화 너머로 영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요? 정말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미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월요일 미옥은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통장에 입금 완료됐습니다. 미옥은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살았기 때문에 번 돈이야. 미옥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여서 받으려던 돈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살아남아서 얻은 돈이었습니다. 미옥은 제일 먼저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자란 고아원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미옥이구나. 오랜만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옥은 봉투를 꺼냈어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기부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써주세요. 어머, 이렇게 큰 돈을. 제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 싶어요. 원장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미옥은 미용학원에 등록했어요. 미용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좋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강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옥은 매일 학원에 다녔어요. 머리 자르는 법, 파마하는 법, 염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미옥 씨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미옥은 작은 상가에 미용실을 열었어요. 간판에는 김미옥 헤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가게였어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도 샀습니다. 20평짜리였지만 준영이와 살기엔 충분했어요. 엄마, 우리 집이야. 준영이가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미옥은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미용실 오픈 첫날이었습니다. 첫 손님은 영희였어요. 축하해요, 미옥 씨. 고마워요, 언니.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무슨 말씀을요? 미옥 씨가 용감했던 거죠. 둘은 서로 안아주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미옥은 집에서 준영이와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맛있어. 많이 먹어. 미옥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요즘 자주 웃어. 그래. 응. 예전엔 안 웃었는데. 미옥은 미소 지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는 웃을 수 있었어요. 밤에 준영이를 재우고 미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미옥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죽음으로 돈을 벌려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돈을 벌었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김미옥의 인생 역전이었습니다.